자, 다음 15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부분들 잘 따라오시면 이것도 쉬운 문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3층 건물이고 115부터 총 12개의 호실이 있다. 요거부터 정리를 먼저 머릿속에 해주시고요. 이거를 정리를 일단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합시다. 호실은 최대 2명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규칙이 이렇게 있대요. 자, 과장급 이상 직원은 1인실을 사용한다. 부장, 과장 요 4명은 무조건 1인실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8개의 호실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각 층마다 과장이 한 명 이상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이 3명밖에 없으니까 한 방씩은 다 과장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장은 3층에 있는 호실을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부장은 3층에 있는 호실을 이용을 한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계속 볼게요. 같은 직급끼리는 한 호실을 사용하지 않는다 돼 있으니까 이 남은 8명들, 그러니까 8개의 방에다가 사원 8명, 대리 5명을 집어넣을 건데 이 남은 8개의 방에는 반드시 사원이 다 한 명씩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각 층의 사원 수가 대리 수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자동적으로 충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리의 수가 사원 수보다 많다는 것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경우의 수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 경우의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사원 2명이고 대리 1명, 그리고 대리 2명, 사원 3명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의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대리가 사용하는 방은 각 층의 끝에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리가 들어가 있는 방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라인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뭐 요 정도는 하나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제일 위에 층에 부장이 들어가 있고 과장 하나가 들어가 있고, 자, 부장 1명, 과장 1명 방을 하나씩 빼준다라고 하면 남는 방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자, 요거가 제일 위고 나머지는 다 각 방의 양 끝에 대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일단은 A 호텔의 모든 방을 사용한다는 무조건 맞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에서 13호와 23호를 모두 과장이 이용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여기다 한번 과장을 넣어 볼게요. 자, 여기 과장 이렇게 넣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원의 수랑 고려를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정보를 봤을 때 사원 혼자 사용하는 방의 호수의 합이 사원 혼자 사용하는 방의 호수의 합보다 작다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 사원 하나씩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이거 더하면 얼마예요? 일단 더했을 때 34, 이거 더했을 때 이제 36이 나옵니다. 이때 과장이 무조건 이제 합보다 작아야 되는데 여기 사원 여기 과장 이렇게 넣으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 더했을 때 67, 67로 동일해지죠. 23호랑 13호를 과장이 쓰게 되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과장 혼자 사용하는 방의 호수의 합이 사원 혼자 사용하는 호수의 합보다 작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은은 틀린 게 되겠죠. 자, 니은은 틀렸다. 그리고 모든 사원이 호수에 2가 포함된 호실을 선호를 할 때 방배정에 불만을 갖는 사원은 최대 5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8명의 사원이 있습니다. 8명의 사원이 있는데 대리랑 같이 사원이 한 명씩 무조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칸들은 무조건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대리가 이제 양끝 방 중에 하나를 쓰게 되죠. 이 방을 쓰든 이 방을 쓰든 둘 중에 하나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 5명의 사람들, 대리랑 같이 있는 5명의 사원 중에서는 이 2개를 빼면 항상 2가 들어가 있지 않은 방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3명은 일단 불만을 가지겠죠. 그리고 이걸 최대한 피해서 나머지를 배치를 해볼게요. 여기 잘 보시면은 숫자 2가 다 들어가 있죠. 이 경우는 여기 한 명은 사원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어떤 경우에도 한 명은 불만을 안 가지게 될 거고 한 명은 일단 불만을 안 가질 거고 나머지 사람들이 불만을 갖도록 만들어준다면 여기 1333에다가 사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때 과장이랑 사원의 호수의 합이 사원이 더 커지니까 문제가 없게 되고 이때는 최대 5명까지를 불만
하도록, 불만이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게 생긴 거는 진짜 어렵게 생겼어요. 저도 그렇게 충분히 이제 어렵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정리한 걸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리고 이 8명, 사원이 8명, 대리가 5명. 요걸 잘 활용을 해서 아, 이게 1, 2층에 대리가 각각 2명씩 들어가고 3층에 대리가 1명 들어가야 되는구나. 요것만 파악을 해주시면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는 어느 정도 모양을 틀을 만들어 놓고 접근을 하시면 의외로 간단한 문제다. 그러나 이 문제를 완벽하게 케이스를 채우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약간 그런 문제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조선왕조 실록 문제 같은 거, 뭐 실수하기 딱 좋은 형태긴 한데, 뭐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난이도는 그 문제보다는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리적인 게 좀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봐드린 문제들은 대부분 뭐 크게 수리적인 요소를 쓰진 않습니다. 자연수 분할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는 있지만 숫자 8을 가지고 방금 4번 문제 같은 게 이제 자연수 분할 문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난이도가 저열하죠. 훨씬 더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뭐 좀 다른 방면에서 논리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이제 수리적인 걸 따지는 문제입니다. 1부터 10의 정수를 표현한 점수로 환산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각각의 경우의 수에서 보면은 국어, 영어, 수학의 점수를 모두 곱한 값이 값은 60으로 가장 크다 돼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수직 곱을 해주면, 수직해서 곱을 해주면 60이 나오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요. 수학 또는 영어에서 10점을 맞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 60을 소인수 분해를 해보시면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나오죠. 이때 조건에 따라서 이 10은 없다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5 곱하기 6 말고는 가능한 게 없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갑의 성적은 영어가 5점, 수학이 6점, 또는 반대로 영어가 6점 또는 수학이 5점, 이렇게 경우의 수가 갈라진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똑같이 적었네요. 자, 이런 형태가 일단 하나가 나오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국영수 중에서 갑에서 정 4명의 점수의 합이 가장 큰 과목은 수학으로 총 22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6이냐 5냐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죠. 만약에 갑이 6점을 받았다면 다 합쳐서 22점이니까 병은 4점을 받아야 돼요. 갑이 5점을 받았다면 다 합쳐서 22점이니까 병은 6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8, 3 나머지 처음부터 주어져 있던 것도 채워놓고 보시면 일단 병은 이 5랑 6만 곱해도 5랑 6이 아니라 영어랑 수학만 곱해도 32점이 나왔죠. 근데 만약에 국어에서 2점을 받았다라고 하면 값보다 커지죠? 안 되겠죠? 병은 국어에서 1점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거 다 곱한 게 60이고 여기 곱하면 48이 나왔으니까 얘가 2가 되면 답이 없겠죠? 당연히 여기는 1입니다. 제가 이거 6이라 적었는데 5네요. 5라도 큰 상관은 없죠? 5라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때 여기 40이니까 얘가 이제 곱한 게 제일 작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곱하면은 18인데 18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 곱해서 40보다 크게 만들어 주려면 3 정도는 나와줘야 되겠죠. 3 정도는 나와야 54가 나올 거고, 3보다 큰 숫자가 들어가면은 60보다 커지니까 안 될 겁니다. 그럼 3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도 27이고 숫자 2 말고는 될 수 있는 게 없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18이고 여기도 동일하게 들어가 주는 게 3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는 2도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넣어줬을 때 36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수 총 이제 3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경우의 수가 갈라지는 건 큰 상관이 없어요. 왜 갈라지는 게 상관이 없냐? 우리가 구해야 될 거 뭐예요? 세 과목의 점수의 합이 가장 큰 사람 구하는 거죠. 자, 여기 7, 여기 12 또는 11, 여기 13, 여기는 14.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13,
이거 왜 7이라고 적었니? 여기 13이죠. 네. 13. 그 다음에 여기 13, 여기 12, 여기 다 더했을 때 14, 14로 동일합니다. 자, 어떠한 경우에도 14보다 큰 숫자가 안 나오고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14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세 과목의 점수합이 가장 큰 사람은 항상 14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다시 화면 보니까 글씨 진짜 못 쓴다. 그죠? 그래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그러니까 이해하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표를 다 완성할 필요는 없어요. 숫자를 적당히 이 같은 그 표 모양으로 그려주면 되지 이 표를 다 그려서 푸실 필요는 정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을 그려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은 이런 이제 격자표를 그릴 때 테이블을 진짜 다 그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 다 안 그리는 게 훨씬 좋아요. 이런 표 같은 건 그리지 말고 숫자를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쓰고 그걸 구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훨씬 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시선을 가리는 게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이 연습을 하실 때 무조건 저런 형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선 긋는 시간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선 그리지 않고 그냥 내용만 담아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8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출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총 70명에 대해서 학번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에 보시면은 이 맨 앞에 앉는 사람들, 이게 4개로 구분했을 때 4개의 반에 대해서 맨 앞번호는 항상 반장이다. 이렇게 돼 있고 사람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갑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학번은 11036이고 전체 인원 중에서 가장 작은 반의 사람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을이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학번이 짝수고 그 뒤에서부터 이제 두 자리가 반의 총 원수랑 같다 돼 있는데 총 70명 있어요. 최소 15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 15명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을 고민을 해봤을 때 자, 최소 15명씩 4팀 하면 60명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70명에서 차이인 10명을 추가로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짝수가 나오는 케이스는 뭐 16, 18, 뭐 20, 요 정도가 뭐 가능한 경우의 수입니다. 근데 뭐라고 해요? 내 학번이 짝수인데 그 뒷값이 전체 총원수랑 같다. 자, 만약에 숫자 22가 학번이다라고 하면 22명 있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번호가 41, 43번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형태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들이 가능한 사람 수가 어차피 16에서 22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짝수가 얘는 거의 맨 앞에서 이 숫자들 중에 하나가 들어간 경우의 수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비어있는 칸 없이 바로 11036으로 연결이 되기 위해서 가능한 케이스는 그냥 봐도 이거 말고는 없어 보이시죠? 자, 11018에서 35까지 18명인 경우에 11036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앞에는 1107까지 있었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 첫 번째 반이 1101부터 11017까지, 두 번째 반이 11018에서 11035까지, 세 번째 반이 11036부터 시작을 하고 자, 여기서 17명이었으니까 이 뒤는 16명보다는 적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맨 뒤에 11051이 있으니까 여기 15명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나온 것 같죠? 18명 있는 여기는 을, 그 다음에 11036으로 시작하는 반은 갑, 그 다음 맨 마지막은 병, 그리고 처음은 정.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은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나왔다. 네, 이렇게 됩니다. 사실 정의 말이 없어도 돼요. 우리 반의 총원은 18명보다 적어가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넣어드리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서 넣어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모든 케이스가 다 나온 거예요. 정은 D반이고 1101부터 시작해서 11001부터 시작해서 총 17명이 있고요. 을은 2반이고 11018부터 시작해서 총 18명이 있고 갑은 N반이고 11036에서 15명 있고 마지막으로 병은 5반이고
11051에서 총 나머지 26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자, 이걸 보시고 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다라는 거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기억으로는 요 총 35, 38 이렇게 두 개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35번 문제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해설이 굉장히 쉽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 해설이랑 다른 방식의 풀이 방법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자, 여기서 요구하는 걸 잘 보면은 이진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 SN이랑 PN이라는 게 있대요. SN은 각 자릿수의 합이니까 요걸 다 더한 값들을 말을 하는 거죠. 여기 1 다 더해주시면은 1의 개수를 보시면 되고, 이건 각각 4, 4, 3, 4, 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SN은 4인 거 빼고 다 지워줘야 되니까 이렇게 1, 2, 4만 남게 되고요. 여기서 PN이 문제가 되는데, PN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뭐 파편의 합이다. 파편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여기서부터 하나씩 숫자 값을 지워 나간다. 여기 지우고 그 다음에 또 지우고 이걸 다 지운 걸 더해서 뭔가를 만든다라는 정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해주라니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제가 욕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 생각보다 어렵게 푸는 거 아니에요. 자, 어떻게 풀어야 되냐? PN이 109죠. 그러면 어찌됐건 가장 작은 것부터, 파편이 가장 큰 경우에도 하나를 빼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 총 7자리 기준으로 했을 때, 7자리의 이진법 숫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원래 2의 6승의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 2의 0부터 들어가니까. 그럼 맨 끝자리를 빼고 나면 뭐가 남아요? 맨 끝자리를 날려주고 나면은 얘가 2의 6승이 아니라 이제 2의 5승의 자리가 되겠죠. 2의 5승의 자리에 1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하나를 더 떼고 나면 2의 4승의 자리에 1이 있다. 2의 3승의 자리에 1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 다 더해준다는 거지. 다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63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자리에 1이 있다라는 거를 가지고 활용을 해주면은 두 번째 자리에, 그러니까 두 번째 자리가 아니죠. 끝에서부터 두 번째 자리에 1이 있다라는 걸 또 활용을 해주면 2의 4승부터 줄어드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당연히 이 값은 31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가 나오죠? 그 다음은 15가 나오고요. 그 다음은 또 여기 15에서 줄어들면은 7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겠죠. 이게 뭐냐? 여기서 파편을 더해준다라는 게 사실 여기에 들어갈 숫자 값에 대해서 1이 들어가 있는 건 무조건 확정적으로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1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주라는 거예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주라는 거고, 이게 사실 거의 뭐 진법이랑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 여기에 1이 있으면 더해주고 1이 없으면 버려주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값은 109고 63, 31, 15를 더하면 109가 나오기 때문에 111이 연속해서 3개가 나와 있는 놈들 중에서 골라야 되고요. 그러면 1번 탈락이죠. 거기다가 4번 같은 경우에 숫자 1이 있죠. 얘가 하나가 더 더해지게 될 거잖아요. 처음에 파편 만들었을 때 0 떼고 나서 1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될 거기 때문에 그걸 고려를 하신다면은 이 109가 아니라 110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얘는 안 된다. 얘가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 2번이 아니라 4번이 안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답은 2번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 문제의 답이 2번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해설지도 나쁘지 않아요. 해설지도 나쁘지 않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방법도 좀 알아봐 두시면 좋겠다. 자, 다시 한번 파편이라는 게 끝에서부터 한 자리씩 다 떼고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말은 여기 이진법 숫자로 나타냈을 때 이 자리는 계속 1이 유지가 되는 거고, 그때 곱해진 숫자만 계속 2분의 1씩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주시면 이런 아이디어를 활용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문제인 38번 문제입니다. 38번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문제의 목적이 뭐냐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산화 폐기물을 처리를 해준다. 근데
가장 큰 걸 처리를 해준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x, y, z 이 a, b, c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x, y, z만큼 영향이 있을 때 이 중에 제일 큰 걸 0으로 바꿔준다 라는 거 요거 하나 확인을 해주시고요. 특수보관소를 만드는데 k톤의 동일한 값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산업폐기물의 총량이 특수보관소의 총량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어떤 종류의 산업폐기물이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한 게 아니라 어느 하나의 값이 총량을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의 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을 지킨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고려해서 용량을 최소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만들 수 있다면 최대한 작게 만들어줘라.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를 최대한 극단적인 경우로 만들어주면서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작게 만들어주라는 건데, 극단적인 경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차피 1년에 만들어지는 거는 100톤씩 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33, 33, 34 이렇게 분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분배를 했으면 이 34가 사라지겠죠? 그럼 33, 3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얘네들을 늘려나가요. 우리는 어차피 최대치를 구할 겁니다. 최대치를 구하는데 이 신종국에서 처리를 해주는 거는 제일 큰 것 하나만 처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나머지 애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다른 하나가 극단적으로 크다면 계속 이 한쪽만 처리를 해줄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극단적인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거 계속 늘려나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34, 34, 98. 또 극단적이죠?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려줄 수도 있지만 이게 더 편합니다. 33, 34, 98. 35, 35, 98. 이런 식으로 1씩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끝에 값이 98인 이상 이건 계속 동일한 방식으로 늘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냐? 97, 97, 0인 상태에서 하나하나 98 넣어서 98, 98, 98을 동일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98은 랜덤하게 하나가 사라지겠죠? 랜덤하게 하나가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99, 98,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이 상태에서 어떤 숫자를 더해주든지 간에 99, 99, 98 뭐 이런 식이든 아니면 뭐 96, 뭐 100, 100이든 이렇게 넣어준다고 했을 때 이렇게 넣어주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사라져요. 이 큰 거 하나가 사라지게 되겠죠? 큰 거 하나가 사라질 거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 그 다음 균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풀었어요. 자, 98, 98, 0인 상태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1198 이런 식으로 균등하게 분배를 했을 때는 어차피 하나가 사라지니까 그냥 바로 여기다가 50, 50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148, 148, 0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 다음에 이거 하나 사라질 거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한쪽에다가 제일 크게 넣어준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248까지는 키워줄 수가 있구나. 저희 뭐 해설에 9999가 다 가능하다고 적어놨던 것 같은데 그건 안 되고요. 9898 해서 97970에서 그 다음에 1198 이렇게 더해지고 나면은 여기 균형이 만들어지고, 이거보다 더 큰 값을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9999는 못 만들어주는 거고 97970이나 뭐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때 자 여기까지는 만들어줄 수가 있다. 자, 이게 한계다. 이거보다 더 큰 값들을 만들어줄 때는 반드시 하나가 사라진다. 반드시 하나가 사라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다가 남아있는 100개를 균등하게 분배를 해가지고 균등하게 분배를 해서 이 값이 최대한 줄어들지 않도록 뭔가 만들어줘야 된다. 줄어들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는 사라지고 이 나머지 하나에다가 또 100톤을 몰빵을 해주면은 이게 최대값이다. 248톤이 최대값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248톤보다 크되 10톤의 단위로 최소한 작게 만들면 250톤 이렇게 나온다 해서 답이 5번이 되는 뭐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 이제 제가 설명을 할 때도 조금 복잡해요. 조금 이제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신종국에서 처리를 해주는 건 어쨌든 제일 큰 것 하나만이고, 그러면
이 최대한 처리가 안 되고 쌓여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한쪽만 계속 커지도록 유지를 하면서 전체적인 사이즈를 키워 나가고, 그때 양쪽이 균등하게 분배를 해주면 계속 커져 나가겠죠. 계속 커져 나가다가 딱 더 이상 커질 수 없는 순간이 딱 왔을 때, 그때는 나머지 하나를 날려주고 새로 들어오는 거를 똑같이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분배를 해주면은 두 개가 동일한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하나만 버려줄 수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에다가 남는 100톤을 또 몰빵을 해주면은 그게 가장 큰 값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48톤이 최대값이 나오고, 다 합치면 K값은 250톤 이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8회차가 제가 이전에 엄포를 놨던 것보다는 분명히 쉬울 거예요. 훨씬 쉬울 거고 7회차보다도 쉽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시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난이도가 높은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난이도가 낮은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좀 더 현실감 있는 난이도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 안에서 80점 이상 맞는 걸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에 제가 이제 법적 문제를 처리를 할 때도 문제 풀어서 90점 넘게 나오면은 뭐 할만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8회차 같은 경우는 제가 10분까지 풀었을 때 처음에는 한 40분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뭐 현실감이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쳐낼 거 다 쳐내고 난이도를 깎아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난이도가 있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은 뭐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지난번 시험보다는 계산 자체가 훨씬 더 적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는데 크게 7회차보다는 부담이 덜할 것 같아요. 항상 조심스럽네요. 남은 90회차도 잘 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들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러면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